51조부터 63조 2025년 공인노무사 1차 대비 고용보험법 제4장 실업급여 제2절 구직급여 후반 51조부터 63조 고용보험법 시행 2025 23 법률 제2만 519호 2024 10 22 일부 개정 제4장 실업급여 제2절 구직급여 https://blog NAVER COMWGCHUNG 2238억 2810만 2694 제51조 훈련 연장급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 자격자의 연령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이 필요하면 그 수급 자격자에게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수급 자격자가 그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기간 중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는 소정급여 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여 지급하는 구직급여이야. 훈련 연장급여라 한다의 지급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한도로 한다. 제1항에 따른 훈련 대상자 훈련 과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제52조 개별 연장급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 자격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는 그가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소정급여 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제1항에 따라 연장하여 지급하는 구직급여이야. 개별 연장급여라 한다는 60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지급한다. 제53조 특별연장급여 고용노동부 장관은 실업의 급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수급 자격자가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소정급여 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직 후의 생활 안정을 위한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수급 자격자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수급 자격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연장하여 지급하는 구직급여이야. 특별 연장급여라 한 달을 지급하려면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제54조 연장급여의 수급기간 및 구직급여 일액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장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그 수급 자격자의 수급기간은 제48조에 따른 그 수급 자격자의 수급기간에 연장되는 구직급여 일수를 더하여 산정한 기간으로 한다. 제51조에 따라 훈련 연장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그 일액은 해당 수급 자격자의 구직급여 일액의 100분의 100으로 하고 제52조 또는 제53조에 따라 개별 연장급여 또는 특별 연장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그 일액은 해당 수급 자격자의 구직급여 일액의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 3 21 제2항에 따라 산정된 구직급여 일액이 제46조 제2항에 따른 최저구직급여 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구직급여 일액을 그 수급 자격자의 구직급여 일액으로 한다. 제55조 연장급여의 상호 조정 등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장급여는 제48조에 따라 그 수급 자격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난 후에 지급한다. 훈련 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 자격자에게는 그 훈련 연장급여의 지급이 끝난 후가 아니면 개별 연장급여 및 특별 연장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별 연장급여 또는 특별 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 자격자가 훈련 연장급여를 지급받게 되면 개별 연장급여나 특별 연장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특별 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 자격자에게는 특별 연장급여의 지급이 끝난 후가 아니면 개별 연장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개별 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 자격자에게는 개별 연장급여의 지급이 끝난 후가 아니면
특별 연장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연장급여의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제55조 2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민연금법 제19조 2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려는 수급 자격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은 국민연금법 제19조 2 제3항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100분의 25의 범위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방법, 제2항에 따른 지원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6 5 29 제56조 지급일 및 지급 방법 구직급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업의 인정을 받은 일수분을 지급한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각 수급 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를 지급할 날짜를 정하여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57조 지급되지 아니한 구직급여 수급 자격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 자격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구직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급 자격자의 배우자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조 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수급 자격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사람의 청구에 따라 그 미지급분을 지급한다. 개정 2020 5 26 수급 자격자가 사망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을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라 지급되지 아니한 구직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람이 그 수급 자격자에 대한 실업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수급 자격자가 제47조 제1항에 해당하면 지급되지 아니한 구직급여를 청구하는 사람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제1항에 따라 지급되지 아니한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순위는 같은 항에 열거된 순서로 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그중 1명이 한 청구를 전원을 위하여 한 것으로 보며 그 1명에게 한 지급은 전원에 대한 지급으로 본다. 개정 2020 5 26 제58조 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 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1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 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제59조 삭제 2015 1 20 제60조 훈련 거부 등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 수급 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하는 직업에 취직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거부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직급여의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1 소개된 직업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된 직종이 수급 자격자의 능력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취직하거나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주거의 이전이 필요하나 그 이전이 곤란한 경우 3.
소개된 직업의 임금 수준이 같은 지역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같은 정도의 기능에 대한 통상의 임금 수준에 비하여 100분의 20 이상 낮은 경우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급 자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재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 지도를 거부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직급여의 지급을 정지한다. 개정 2010 6. 4.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서의 정당한 사유의 유무에 대한 인정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행한다. 개정 2010 6. 4.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구직급여의 지급을 정지하는 기간은 한 개월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 6. 4. 제61조 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이직 이후에 새로 수급 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새로운 수급 자격에 따른 구직급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26.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제47조 제1항에 따른 신고 의무의 불이행 또는 거짓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그 실업 인정 대상 기간에 한정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2회 이상의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다. 개정 2020 5. 2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제50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는 그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5. 2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제63조 제2항을 적용할 때는 그 지급받을 수 없게 된 일수분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5. 26.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이 그 구직급여를 받은 날 또는 제44조에 따른 실업인정이 신고를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제1항 본문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날 또는 제44조에 따른 실업인정의 신고를 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새로운 수급 자격에 따른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 8. 27. 제62조 반환 명령 등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2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 사업주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2조 및 제116조 제1항에서 갖다와 공모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사업주의 거짓된 신고보고 또는 증명 등 사업주의 귀책 사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이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에는 그 사업주도 그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과 연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급여에 수급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수급 자격이 있었던 사람에게 잘못 지급된 구직급여가 있으면 그 지급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구직급여 지급금을 반환하거나 추가 징수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람이 이 법에 따라 지급받을 구직급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반환금 추가 징수금에 충당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 8 27 제63조 질병 등의 특례 수급 자격자가 제42조에 따라 실업에 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 부상 또는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하여는 제4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수급 자격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46조의 구직급여 일액에 해당하는 금액이야 상병급여라 한다을 구직급여를 가름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직급여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상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5 26 상병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일수는 그 수급 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 소정급여 일수에서 그 수급 자격에 의하여 구직급여가 지급된 일수를 뺀 일수를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상병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 제61조 및 제62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할 때에는 상병급여의 지급 일수에 상당하는 일수분의 구직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5 26 제1항에 따른 상병급여는 그 취업할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이후에 최초로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날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날이 없는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날에 지급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 자격자가 근로기준법 제79조에 따른 휴업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업급여, 그 밖에 이에 해당하는 급여 또는 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상 또는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상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 15 상병급여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47조, 제49조, 제57조, 제61조 제4항은 제외한다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실업인정 대상 기간은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로 구직급여는 상병급여로 본다. 개정 2019 8 27